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취득 이론편 6회차 3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 큐라를 이용해서 디폴트 세팅에 들어가는 기본 파라미터의 의미와 사용 방법,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출력물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교시에서는 필기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가 출력물인 서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라는 거는 지금 큐라에서 보시면 이 토끼는 우리가 원래 출력하고자 하는 본 출력물이잖아요. 서포트라는 거는 또는 이제 부가 출력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모델링으로 한 게 아니라 추후에 3D 프린터의 출력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출력을 돕는 용도로 생성시키는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가 직접 모델링 할 필요는 없고 큐라와 같은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제공해 주기는 해요. 그래서 좌측에 서포트를 보시면 서포트의 에브리웨어로 설정을 바꿔봅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뷰 모드를 레이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 2교시 때 보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늘색으로 뭔가가 더 추가로 생성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추가로 생성되는 툴패스 또는 모델링,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출력물 외에 생성되는 부분을 부가 출력물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 방향으로 보통 생기는 서포트가 있고, 자, 서포트에 보시면 이제 플랫폼도 나오죠. 플랫폼 어텐션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에 생성이 되는 부가 출력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수직 방향에 생성이 되는 부가 출력물은 이제 서포트라고들 하고요. 바닥에 생기는 부가 출력물이 대표적인 게 스커트가 있고, 지금 스커트가 생긴 거예요. 그 테두리, 그리고 브림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나오죠. 스커트, 브림, 이렇게 테두리 모양으로 생기는 브림이 있고, 또 하나는 테두리가 아니라, 자, 테두리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본 출력물과 떨어져 있으면 스커트가 되고 본 출력물과 붙어 있는 테두리는 브림이라고 하고, 원래 출력물 밑으로 생기는 장판처럼, 네, 뗏목처럼 생기는, 그래서 우리 래프팅이라고 하잖아요. 물놀이 할 때 타는 거. 그래서 레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플랫폼 위치에 생기는 부가 출력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 출력물의 기능이 각기 다른데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포트로 우리가 생성을 해봤는데 첫 번째부터 위쪽으로 천천히 모델링, 툴패스를 레이어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하늘색으로 생긴 서포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서포트의 역할은 말 그대로 이제 지지대잖아요. 서포트가. 자, 귀가 불안정하게 누워 있으니까 지지를 해주는 거죠. 네. 자, 잠깐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바꿔보고, 뷰 모드를, 잠깐 오버행으로 한번 바꿔보죠. 뷰 모드를 오버행으로 바꿔봤어요. 자, 오버행은 버틴다? 이런 뜻이죠. 오버행 앵글. 자, 버팀각을 뜻하는데요. 요 내용이 익스퍼트에 오픈 익스퍼트 세팅에 가시면 여기에 서포트에 대한 설정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오버행 앵글 퍼 서포트라고 되어 있죠. 서포트를 만들기 위한 버팀각이 몇 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보통은 60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서포트를 만드는데 부합하는 조건의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도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일정한 부분이 이제 붉게 보이는데, 만약에 30도로 하면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서포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60도로 설정을 하고요. 자, 수직으로 서 있는 부분이 0도고 바닥을 향해 가면서 각도가 커지게 되는데, 60도라는 거는 바닥에서는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면을 뜻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다가 왜 서포터를 만들어야 될까요? 뷰 모드를 잠깐 레이어로 바꿔봅니다. 네, 레이어로 바꿔보시고 귀를 잠깐 잘 볼게요. 자, 귀 부분을 보시면 붉은색이 보이는데 밑에서 보셔야 돼요. 밑에서 보시면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보이는데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붉은색이 아우터 쉘인 거죠? 네, 바깥면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녹색이랑 노란색이 막 보여요. 그렇죠? 자, 출력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녹색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출력됩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이 외관이라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근데 녹색이 출력이 되고 붉은색이 출력될 때 위치를 보시면 FDM은 압착식이잖아요. 압착이 되려면 노즐에서 소재는 나오는데 밑에 받쳐줄 놈이 없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빨간색만 있으면 괜찮은데 녹색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의 조금씩 처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에브리웨어로 하면은 우리가 설정한 조건에서 서포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이 서포트는 나중에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서포트랑 귀랑 같이 맞닿게 출력하면 붙어버리니까 출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네, 여기도 나오지만 Z축으로 0.15mm 띄워가지고, 자, 가로 방향으로는 0.7mm 띄워서 생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딱 붙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깨끗하게 떨어질 수는 있는데 서포트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붙이면 제거하고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등 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바닥에 생성되는 서포터는 제거하고 나면 잘 안 떨어져요. 지저분하게 떨어지고, 또 바닥에서 빌드 플레이트에서 시작하는 서포터와 달리 또 눈에도 잘 띄고, 이 자리는 우리 등 부분에 서포터에 잔상이 남는 거죠. 자, 사실 귀 정도의 각도면 서포터가 없어도 지저분해지지만 서포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바닥에 어떤 서포터가 생기는 것도 또 싫죠. 자국이 생기는 것도 싫잖아요. 그러면 서포트 타입을 터칭 빌드 플레이트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터칭 빌드 플레이트라는 거는 서포트를 만들 때 바닥에서 시작해서 만들어 달라, 빌드 플레이트를 터치해 달라라는 옵션인 거죠. 그래서 아까 왼쪽 귀에 생겼던 왼쪽 귀에 생겼던 서포트는 아예 없어져 버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겠죠. 후처리 가공하기에는. 대신 왼쪽 귀가 조금 품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서포터를 트리 영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해요. 이렇게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서포트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성시켜 본 서포트는 자동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이러한 서포트를 자동 서포트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만족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포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생성을 하기 때문에 FDM은 리을자 모양으로 많이 생성되는데요. 이 경우에 누락되는 부위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을 추구하고자 우리가 서포트를 이제 수동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네,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서 메뉴를 잘못 갔어요. 출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마우스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뭉툭하네요. 조금 숫자를 고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트리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넘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보는 거죠. 이러면 넘어져요. 출력할 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거를 이제 수동 서포트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더 정밀하게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설계적 서포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퓨전을 배웠었죠. 퓨전, 그리고 아니면 기타 3D CAD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설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설계적 서포트를 만드시려면 이런 서포트의 원리나 출력 방식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출력 방식을 할 건지, 어떤 소재를 쓸 건지, 그 소재의 특성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정확한 설계 방식으로 서포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만드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기능이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서포트는요, FDM은 이런 형상이지만 액상은 모양이 또 다릅니다. 광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는 FDM과 달리 압착식이 아니잖아요. 빛으로 만들기 때문에 광경화성 수지는 또 다른 형태의 서포트를 보여주는데요.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 보시기 전에 네, 광경화성 수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동영상이 요거 같아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광경화성 수지로 출력하는 모습인데 지금 볼트 모양이 바닥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FDM 같은 경우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닥에 붙여버리잖아요. 근데 액상은 요 라프트라고 하는 보조 출력물을 깔고 그 위에 서포트를 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출력 방향이 또 거꾸로이기도 하고요. 지금 밑바닥으로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위쪽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광경화성 수지가. DLP나 LCD, SLA 같은 것들은 꼭 이렇게 단면이 경로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점상이어도 조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쉽도록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바로 붙이지 못하고 라프트를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설정을 할 때 높이 조절이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레이어 하이트가 0.025로 아주
얇기도 하거니와 FDM과 다르게 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출력하니까 출력물이 선정에서 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광경화성 수지, 액체를 이용한 출력인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서포트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제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네, 요거 잠깐 I run a couple 보시면 of tests. One with my standard 네, support setting, 그나마 요거는 one with 서포트가 Hero's recommended 신경을 20mm 많이 and 써서 5mm 지금 line 생성을 count, 하신 and one with the 모습인데 chunk size being only 이 10mm 불임도 with the line 만들었네요. count being 2. 테두리도 있죠. You can see it becomes 자, easier to get 서포트는 the 보통 이렇게 support off 롱노즈 with the 가지고 smaller the gap. 이렇게 잡아 뜯습니다. 이게 더 깨끗해요. 칼로 떼내는 것보다. 왜냐하면 서포트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랑 본 출력물이랑 약간 간격을 줬기 때문에 잡아 당기면은 그 틈이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서포트는 뭐 무작정 만들기에는 좀 불편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 만들도록 하는 게 좋지만 꼭 만드셔야 된다면 이렇게 제거나 또는 이제 서포트로서의 그 지지대로서의 기능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 서포트가 출력이 됨으로써 다른 부분의 출력 품질이 하락하지는 않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플랫폼으로 가볼 건데요. 자, 플랫폼은 3가지 정도 있다 그랬죠. 네, 스커트와 브림과 라프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논이라고 해놓으시면요. 자, 우리 레이어 하이트를 맨 아래로 한번 가보세요. 1번으로 가보시면 논이라고 해놨는데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스커트라는 게 출력이 돼요. 스커트는 본 출력물에 붙지 않는 보조 출력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익스퍼트 세팅에 가시면 스커트의 라인 카운트가 있어요. 스커트의 개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처음에 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커트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3개 정도를 주고 출력을 합니다. 스커트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왜 무조건 출력이 될까요?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델타 방식의 3D 프린터인데요. 자, G코드를 선택을 하고, 자, 210도 바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열을 해놓은 거예요. 프린트를 했던 거고, 베드는 0도로 되어 있죠. 베드는 온도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출력 베드에 뭔가 잔여물이 떨어져 있네요. 아마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온도가 210도에 도달하니까 엔드 스탑을 키로 갔죠. 위치를 확인하러 간 거죠. 그래서 쭉 노즐이 내려와서 출력을 시작을 합니다. 자, 출력 단계가 보면 온도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0점을 잡고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당연히 스커트나 브림을 먼저 출력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났어요. 왜 아무것도 안 나왔냐면 소재를 밀어가지고 압력이 도달해서 일정한 압력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토출이 돼요. 그래서 스커트가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바로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거예요. 이 압력이 일정해지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력할 때 보면 찌꺼기가 매달려서, 이게 노즐이잖아요. 끝에가 노즐에 매달려서 나오네.
네, 이렇게 온도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소재가 있는 거죠. 이게 본 출력물에 붙으면은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3D 프린터가 스커트를 그리면서 그런 잔여물들을 버리고 출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효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자, 이제 출력이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뭐가 나오잖아요. 왼쪽에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출력이 스커트가 보이죠? 자, 오른쪽도 나왔고, 자, 그런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느낌이 달라요. 모양이 지금. 그쵸? 왼쪽은 뭔가 좀 두툼해 보이고요. 오른쪽의 스커트는 납작해 보이고요. 즉, 왼쪽하고 오른쪽이 높이가 다르다라는 걸 확인시켜줬죠. 그래서 지금 높이를 맞추고 있는데요. 오른쪽이 베드가 높아서 낮추고 잠궈서, 왼쪽은 베드가 낮은 거예요. 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스커트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레벨링 확인하는 거죠. 자, 높이를 마저 안 맞추는 거 보니까 다시 뽑을 모양인데, 자, 자, 출력 중단하면 전기를 끊어버리면요, 이렇게 손으로도 움직여져요. 자,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이거는 검정색 필라멘트가 원래 출력을 검정색으로 하다가 파란색으로 갈아 꼈는데 다 소재를 안 빼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커트를 지금 손으로 드러내는데 너무 쉽게 쑥 떨어지죠. 왜냐하면 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이 낮아서 눌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접지력이 없는 거예요. 반면 이 끝에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죠. 잘 눌렸으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헤라를 쓰셔야 돼요. 손으로 하면은 다칠 수 있다 그랬죠. 자, 스커트의 기능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죠. 압력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대기 시간을 만들어주고, 부산물을 이제 잔여물 같은 게 있다면 버려주고, 높이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브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브림. 자, 브림은 원래 출력물에 테두리에 붙어가지고 나오는 뭐 스커트랑 좀 유사해 보이는데 테두리에 붙어서 나오는 바닥의 보조 출력물이에요. 그래서 이 출력물은 나중에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떼줘야 됩니다. 귀찮지만.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보였어요. 네, 요거 보시면 Does just add a pattern. Person 네, on the 여기 strip, 지금 and 이제 one with the 여기 chunk size 요거죠. being only 10 이 millimeters, with the 테두리로 뭐가 line count being 나왔죠? 네, 2. 요게 이제 브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림은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거하면 좀 지저분해져요. 그럼에도 많이 써요. 자, 일단 천천히 위로 올려보면 이 서포트가 이제 외롭게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출력물이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잠깐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실패하는 케이스인데 그 레이어 간의 접합력이 중요한데 이렇게 작은 부분은 이제 넘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특히 이렇게 멀어지면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끝부분에 힘이 많이 전달이 돼서 이렇게 부러져
뭐 조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배 모양이니까 바닥에 접지면은 작고 윗부분은 크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접지력이 마찰력에 비해서 모자란 거죠. 꼭 그런 건 아니고 축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배 위에 이렇게 뭐 조타실 같은 데 때문에 같이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안 넘어질 것 같긴 했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네,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출력해 보지 않으면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출력 과정에서 접지력이 모자란다 싶으면은 불임을 이용해 가지고 접지력을 증가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출력 시간이 약간 증가되고 떼려고 하면 조금 귀찮겠죠. 자, 그리고 불임은 서포트에도 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지만 수축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수축 때문에 휘어서 바닥에 붙어 있는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불임을 잡아주시면 네, 수축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불임도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 라프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라프트는 좀 특이한 출력물이라 PLA로 출력할 때는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는 네, 바닥 보조 출력물이 되겠습니다. 반면 ABS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라프트는 뭐냐면 뗏목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장판을 깔고 그 위에 출력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불임이랑 다르죠. 바닥에까지 깔리잖아요. 이 라프트는 단점이 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떼기 힘들고 또 바닥에 뭔가가 다른 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면을 사실 굉장히 깨끗하게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Get a smooth and consistent surface 자, on 이게 all 이제 바닥면인데요. beds like be rough to 지금 이분이 높이를 테스트하느라고 네, 바닥을 지금 바닥면에다가 출력을 해보고 있는 건데 바닥면의 출력면을 보시면 굉장히 유리처럼 깨끗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면을 이제 포기를 하고 네, 이 면을 포기를 하고 네, 좀 지저분한 상태가 되기 쉬워요. 자, 이 라프트는 참고로 기능사 실기 시험 때 반드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라프트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불임과 같은 기능이 일단 있어요. 수축을 예방을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다만 라프트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이 있죠, 높이. 네, 접지력도 극대화되지만 높이를 바닥하고 노즐의 간격이 잘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라미네이트 베드 같은 것들은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울리불리한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이렇게 떼느라고 막 휘어가지고 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라프트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리불리하면 베드가 편평도가 없으면 어디에다가 맞춰놔도 바닥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 라프트가 특징이 뭐냐면 한 4겹 정도를 출력을 하는데 0.8mm 정도죠. 굉장히 과토출을 시키면서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필라멘트를 많이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레이어까지 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0.8mm 정도 두께가 되는데 출력하는 동안 그 바닥의 편차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줘요. 네, 높이 편차를. 네, 그래서 기능사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사실 높이를 맞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고 출력할 때도
그래서 라프트를 그냥 쓰는 게 제일 후련해요. 네,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감점 요인이 되고 그래도 네, 아예 출력이 실패해서 떨어져서 6개월 뒤에 시험 보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라프트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요 설정을. 보통 때는 잘 안 씁니다. 그냥 높이를 잘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또 반면에 액상은 거의 라프트를 써요. 왜냐하면 액상이 출력될 때 보시면 뒤집어져서 나오거든요. 매달려 있어요. 네, 하나 뭐 동영상으로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미지를 하나 볼까요? 네. 네, 이미지를 잠깐 하나 보면 프린터, 액상 프린터입니다, 이게. 근데 LCD 방식이네요, 이거. DLP랑 유사한 거. 베드가 위에 매달려 있죠. 또 아래가 트레이고 투명한 트레이인데 밑에서 빛을 조사를 해주면 이제 여기 그 베드랑 트레이 사이에 액체가 경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출력물이. 자, 요거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위에가 출력이 완료된 거고 아래쪽이 이제 경화 중인 건데 윗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화가 되면 이 경화면이 트레이랑도 붙어요. 그래서 소재가 안쪽으로 다시 들어야 되니까 위로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밑에 면이 더 넓은 경우라면 잘 떨어져 버립니다. 또는 우리가 서포트를 제거하기 쉽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제거하기 쉽게 서포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서포트가 두두둑 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네, 이렇게 제거를 하기 쉬우라고 굉장히 얇게 생성을 시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요 자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프트를 액상인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이상해졌네. 네, 요거를 교환을 좀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그래서 그 서포트라는 게 모양이 다 똑같지가 않고 출력 방식마다도 달라요. 네, 그래서 액상은 이렇게 이제 라프트에다가 지금 밑에 라프트 보이죠? 라프트에다가 그 단면이 점상인 서포트를 많이 쓰고 옆에서 보면 이제 기둥 같은 거죠. FDM은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리을자 모양으로 라인 형상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분말은요, 분말 자체가 서포트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역할을 하니까 서포트가 필요가 없어요. 분말 프린터들이. 그래서 SLS죠. SLS나 PBP 같은 경우는 그다지 서포트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형태에 그다지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액상도 뭐 이렇게 출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라프트 없이 면이 넓으면 바닥에 갖다 붙여버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높이나 치수에 약간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액상 프린터들이 바닥을 이렇게 맞추는데 조금 애먹습니다. 정밀하게 맞추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요. 자, 그리고 서포트가 아까 제가 네, 여기 이제 그림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리을자 모양으로 많이 한다 그랬는데 네, 그리드 모양으로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일자잖아요. 네, 익스퍼트에 오픈 익스퍼트 세팅에 가시면 부가 출력물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서포트의 스트럭처 타입을 그리드로 바꿔주면은 좀 더 튼튼한 서포트를 만들 수 있지만 제거할 때 불편합니다. 아까 롱노즈 갖고 제거를 했는데 이렇게 찝을 때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리드보다는 라인을 많이 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사 시험, 필기 시험 볼 때 서포트, 커트, 브림 용도 명확하게 아시고 라프트 같은 경우는 이 설정도 좀 바꿔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보셔서 이 큐라 기준으로 좀 나옵니다. 이 지필 시험 때 이 파라미터가.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아두시고 시험에 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하시는 게. 자, 아무튼 이 토끼를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좀 어려워요. 뭐냐면 크기가 작으면 서포트가 필요 없고 크면 필요하고 그래요. 얘는. 예를 들면 크기를 이렇게 40 정도로 줄여가지고 뷰모드의 레이어를 잠깐 보시면요. 귀 부분이 좀 다릅니다. 네, 귀를 잠깐 보시면 귀의 녹색, 그러니까 붉은색 외에 색상이 많이 보이면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자, 지금 녹색의 면적하고 크기를 이렇게 2배로 키워 보시면 면적이 많이 달라요. 서포트 요구 면적이. 그래서 작게 뽑는다면은 그다지 필요가 없고 처지는 구간이 작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크기를 키우면 서포트를 필요한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어느 정도 녹색이나 노란색 부분이 노출되는지 잠깐 보면 보시면은 면적이 아까보다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확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서포트라는 게 꼭 각도만 갖고 생성시키는 건 아니고 이 툴패스가 어떤 모양인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질 정도면 이제 중급 정도 단계로 이미 넘어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초급 단계에서는 각도 갖고 생성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포트까지 알아봤어요. 서포트가 어떤 용도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만드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했던 파라미터와 부가 출력물은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2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그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두시고요. 꼭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직접 어떻게 변하는지 형태가 다 확인을 해보시고 필기시험 보러 가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7회차 7회차 수업은 다음 주 수업은요 3D 프린터의 캘리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교정을 뜻하고요. 이제 요게 이제 다른 말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유지 보수가 들어가요. 메인터넌스가. 그래서 캘리브레이션과 유지 보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와요. 전체 비중에서 한 10% 이상 차지하고 G코드, M코드가 또 한 10%까지는 아니라도 이 두 개, 캘리브레이션, 메인터넌스, G코드, M코드 여기를 합하면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제 비중을 봤을 때 오늘 수업했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7회차 수업대하는 캘리브레이션 파트가 이제 또 15% 정도라 3D 프린팅 그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회차 수업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실제로 3D 프린터를 갖고 해야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G코드, M코드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3D 프린터를 직접 제어하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제어를 해서 3D 프린터의 G코드랑 M코드를 보면 출력에 많이 사용되는 코드가 있고 사실 사람이 제어하는 용도로 쓰는 코드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어하는 코드에 대해서도 문제 꽤 나오기 때문에 네, 좀 필기 과정에서는 프린터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네, 암기해야 되는 분량이 많을 수 있는데 그만큼 출제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되고 아마 지금까지 지필 대비 수업이 이제 8회차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7회차가 가장 어려운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큐라 사용해 본 부분은 여러분들 꼭 집에서 필기 시험 보시기 전까지 다 직접 프로그램 까시고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6회차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캘리브레이션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